세계 평화와 또 번영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제주 포럼이 올해는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마련이 됩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에 방점을 두고 온라인 또 오프라인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평화연구원의 김봉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정말 코로나19라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그 15회를 맡고 있죠, 제주 포럼이. 네. 이런 세계 흐름에 맞춰서 대주제도 선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자 협력이 저희 이번 그 제주 포럼의 그 대주제인데요. 다자 협력과 팬데믹 그리고 이제 인본 안보. 다자 협력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다자 협력이 점점 쇠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강대국들이 강대국 중심주의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자 협력을 다시 또 재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자 협력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 특히 그 코로나19 이제 그 대응 과정에서 보면은 각국이 이제 그 개별적으로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유럽도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주 포럼에서 다자 협력을 다시 그 복원시키자. 특히 이제 팬데믹 시대에 다시 복원시키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본 안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좀 생소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실 인본 안보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 이번 제주 포럼에서 처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안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국가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개인의 안보도 이제 중시를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나가서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와 이제 기후 변화 뭐 이런 그 큰 이제 그 위협에 대해서는 그 우리 인간들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된다. 우리가 자연하고 그 인간이 공존을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특히 기후 변화 같은 거는 사실 인간이 그 자연을 너무 그동안에 훼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 같은 큰 위협이 생긴 거고 코로나도 사실은 그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제 그 훼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이제 공존을 해야 된다. 그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그 주체로서 파악을 해야지 객체로서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객체로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 훼손을 많이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자연도 인간과 똑같은 주체로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본 안보입니다. 우리 제주 포럼에 아주 이번에 중요한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을 시킨 겁니다. 네, 뭐 요즘 코로나19 또 기후 변화라는 위기잖아요. 지금 인류가 직면한 네. 이 위기에 대해서 이번에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원래 제주 포럼이 뭐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외교, 안보 이런 전문가들 참여해서 의의가 더 크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시나요? 예, 금년에 특히 저희들이 주목을 할 분은 이제 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참석을 하시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께서는 이제 1996년에 제주도에서 한국하고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꼭 제주도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화상으로 이제 연결해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고촉동 그 싱가포르 전 총리께서 참석하시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직접 제주도에 오시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같이 참석을 하셔서 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그 국제적인 다자 협력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실 예정으로 있고 또 뭐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도 이제 참석을 하실 예정이시고 그리고 뭐 자크 아탈리라고 이제 유럽의 아주 잘 알려진 이제 지성인이신데 그분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이제 플리처 상을 받으신 이제 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신데 그분도 이제 같이 참석을 하셔서 원희룡 지사하고 이제 대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제주 포럼 하면은 원래는 다양한 세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계 지도자 세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자리인가요? 네. 그 세계 지도자 세션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하고 할로넨 전 스웨덴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마테오 렌치 이탈리 전 총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적으로 그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갖춰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이제 들려주실 예정이신데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그 세션에 이제 사회는 이제 문정인 우리 그 대통령 특별보좌관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세션을 이제 진행시킬 예정이신데 그 문정인 대통령 특보하고 송영길 위원장께서는 직접 제주도에 오실 예정이시고 네. 나머지 이제 마하티르 총리하고 할로넨 대통령 그리고 마테오 렌치 이분들은 다 이제 영상으로 참석을 하시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렇게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에 뭐 사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모든 분들을 다 여기 모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방역 지침 때문에 오시면은 15일 동안 이제 격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오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고 국내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직접 오시는데 다만 이제 회의장 안에 이제 저희들 방역 지침이 50인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인 이하의 참관자들을 저희를 모집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온라인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 참관자들이 이제 대거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실 것은 이제 온라인이긴 하지만은 홀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새로운 분야인데 해외에 계시지만 실제 제주도에 오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크 아탈리 프랑스 지식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참여하시는 세션에는 홀로그램으로 해서 직접 제주도에 오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세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직접 볼 수도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현장에 참석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유튜브로는 이제 생중계를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생중계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올려서 나중에 다시 이제 보실 분들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 또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죠. 우드로 윌슨 센터가 네. 참여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어떤 기관들이 참여합니까? 네, 이번에도 다보스 포럼하고 우드로 윌슨에서는 또 참석을 합니다. 역시나 참여를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제주 포럼이 이제 국제적으로 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해주는 건데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번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주로 이제 북한 경제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제주 포럼 직전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드로 윌슨에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과연 이것이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서 CGTN이라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텔레비전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이제 직접 참석을 해서 현장 중계도 하고 본인들도 세션에 참석을 합니다. 이 세션은 이제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한중일 3국 간의 경제 협력을 이제 중시를 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 간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CGTN에서 직접 참석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세계 주요 기관들의 참여가 더 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 처음으로 행사가 있어요. 선보이는 행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게 이제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이게 첫날 11월 5일 날 개최되는데 하루 종일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세션들을 4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본인들이 그거를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토론 모든 과정을 직접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관을 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청년들이 하는 거는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무래도 제주도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서 이제 사는 것 이 제주도의 여러 주택 문제 또 이제 제주도의 취업 문제 이런 것들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이제 제주도 청년들과 이제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포럼이 이제 평화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끼리 이제
대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뭐 청년과의 소통이 지금 강조되는 시기인데 아무쪼록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제주 포럼이 올해로 15회째를 맡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제주 포럼이 금년에 이제 15회를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뭐 양쪽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사실 80여 개국에서 참석을 했고 총 6천여 명 정도가 이제 참관을 하셨거든요. 규모로 보면은 이제 아시아 최대 세계적으로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 포럼이 규모로서는 이제 크다. 그리고 뭐 각국의 학자들 뭐 그 작년에도 4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뭐 이 국내외 그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뭐 초기에 참석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2번을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역대 국무총리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뭐 유명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이제 참석을 하셨고 그 유엔 사무총장도 뭐 2번 직접 참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제주 포럼이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졌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물론이지만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제주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와 이런 것들이 그 국제적인 담론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저희들이 회복 탄력적인 평화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이 개념도 사실은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주 포럼에서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이 용어가 크게 확산이 됐고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됐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인본 안보 이거 뭐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제주 포럼에서 이걸 저희들이 다룸으로써 이제 세계적으로 이 인본 안보에 대한 담론이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15회 제주 포럼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사흘간 진행이 되고요. 이게 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또 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